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팔과 약속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약속들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잘 지켰어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약속과 관련한 다양한 표현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을 시작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약속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을 공부했는데요. 그와 관련한 표현을 몇 개 더 알아보겠습니다. 어휘 늘리기 2번.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이유와 관련한 표현들을 이야기해 보세요. 네,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왜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지 이유를 설명해야겠죠? 여기 5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때 이해할 수 있는지 잘 들어보세요. 전혀 생각을 못했다. 이거는 듣는 사람이 너무 화가 날 것 같은데요. 친구하고 약속을 했는데 친구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전화를 해서 왜 안 왔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친구가 어머, 전혀 생각을 못했어. 깜빡 잊어버렸어. 이렇게 말하면 진짜 화가 나겠지요? 네, 이거는 이유가 아닌 것 같아요. 메모를 하지 않았다. 이것도 친구가 화가 나겠는데요. 약속이 겹쳤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약속을 미리 확인했어야죠. 날짜를 잘못 알았다.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급한 일이 생겼다. 네, 이거는 이해할 수 있죠. 누구나 생각하지 못한, 예상하지 못한 급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여기 5가지 이유 중에서 급한 일이 생겼다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4개는 이건 이유가 아니라 그냥 핑계인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도 약속을 어긴 적이 있어요? 왜 약속을 어겼어요? 자, 그럼 오늘 공부할 표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약속 확인 및 전달. 약속을 확인하거나 전달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을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읽을게요. 알고 있는 어휘가 있으면 표시해 보세요. 약속 시간을 알다. 약속 장소를 정하다. 일정을 메모하다. 약속 시간을 확인하다. 약속 시간을 미리 알려주다. 장소 약도를 보내주다. 참석 인원을 파악하다. 자료를 준비하다. 어때요?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없는 것 같죠?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막을 보면서 확인해 보세요. 약속 시간을 알다. 약속 장소를 정하다. 일정을 메모하다. 약속 시간을 확인하다. 약속 시간을 미리 알려주다. 장소 약도를 보내주다. 참석 인원을 파악하다. 자료를 준비하다. 모두 알겠지요? 그럼 이제 대화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2. 타완과 수진이 이번 주말 행사 준비에 대해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 행사 준비를 위해 각자 맡은 일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민수가 담당한 일은 뭘까요? 잘 들어보세요. 준비, 시작. 수진아, 이번 주말 행사 준비 다 되어가고 있지? 시간이랑 장소도 다시 한번 공지해야 할 것 같아. 응, 그건 민수 담당이야. 민수가 아까 행사장 약도를 이메일로 보냈어. 내일은 문자로 시간과 장소를 다시 알리기로 했고, 나는 내일 나눠줄 자료 복사만 하면 돼. 그래. 그런데 참석 인원이 몇 명이야? 초대장 보낸 사람 중에서 답을 한 사람이 40명이야. 아직 10명은 답이 없어.
민수가 오후에 한 명 한 명 전화해서 답을 받을 거야. 그래. 그럼 난 이만 갈게. 민수한테도 인사 전해줘. 잘 들었어요? 민수 씨가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일을 담당한 것 같죠? 대화를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진아, 이번 주말 행사 준비 다 되어가고 있지? 시간이랑 장소도 다시 한번 공지해야 할 것 같아.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공지라고 하죠. 응, 그건 민수 담당이야. 네, 여기 민수 담당이 하나 나왔습니다. 시간이랑 장소 공지하기. 민수가 아까 행사장 약도를 이메일로 보냈어. 약도는 원래 지도보다 좀 더 간단하게 약식으로 만든 지도를 약도라고 하죠. 내일은 문자로 시간과 장소를 다시 알리기로 했고, 네, 이메일로 약도를 보내고 또 문자로 시간과 장소를 공지하고, 오는 사람들이 장소와 시간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주고 있네요. 나는 내일 나눠줄 자료 복사만 하면 돼. 이거는 수진 씨 담당입니다. 그래. 그런데 참석 인원이 몇 명이야? 초대장 보낸 사람 중에서 답을 한 사람이 40명이야. 40? 40명이란 소리죠? 한국어 고유어 수를 한번 읽어볼까요? 10, 10, 20, 20, 30, 30, 40, 40, 50, 50, 60, 60, 70, 70, 80, 80, 90, 90, 100, 100은 동일합니다. 네, 답을 한 사람이 40명이고 아직 10명은 답이 없어. 총 50명에게 50명에게 초대장을 보냈나 봐요. 그 중에서 40명, 40명이 답을 하고 아직 10명은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수가 할 일이 또 하나 있네요. 민수가 오후에 한 명 한 명 전화해서 답을 받을 거야. 네, 민수가 할 일이 또 있습니다. 전화해서 답을 받을 거예요. 그래, 그럼 난 이만 갈게. 민수한테도 인사 전해줘. 민수한테도 안부 전해줘. 어때요? 대화 내용을 모두 이해할 수 있겠어요? 선생님이 영상에서 간단히 설명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중에 문법이나 표현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네, 댓글로 저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해 줄게요. 그럼 오늘 공부할 문법을 살펴볼까요? 참석 인원이 몇 명이야? 40명이야.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명사 더하기 이다. 그런데 이 문법도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어요. 7과 대화 2. 그 영상을 보시면 선생님이 어떻게 반말을 만드는지 한꺼번에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간단히 복습을 하면 명사 더하기 이다. 보통 이에요, 예요를 붙이는데 반말에서는 이야, 야를 붙입니다. 받침이 있으면 이야, 받침이 없으면 야. 여기에 있는 대화를 볼게요. 우리 롯데월드 앞에서 만나자. 롯데월드가 어디야? 어디, 받침이 없으니까 야를 붙였어요. 잠실역에 있는 놀이공원이야. 받침이 있어서 이야를 붙였습니다. 모두 기억하고 있죠? 그럼 여기 드라마의 한 장면이 있는데요. 25, 21라는 드라마예요. 여기에서 서로 만화책을 먼저 빌리기 위해 다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야, 이하를 사용했는지 같이 장면을 보겠습니다. 너도 프라우스 11권 내가 직권남용해서 빌려준 거야. 직권 뭐? 알아듣게 얘기해. 그냥 오빠가 선택해. 누구 빌려줄 거야? 나 얘야. 아니, 선택하지 마. 무슨 권리로. 이건 누가 봐도 내가 가져가는 게 맞지.
진짜 니네 자꾸 그러면 내가 그냥 이거 다 찢어버릴게! 네. 무섭네요. 서로 만화책을 보기 위해 다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누구 빌려줄 거야? 나야? 얘야? 이렇게 선택하라고 하면서 야, 이하를 사용했습니다. 그럼 교재에 나와 있는 예문을 살펴볼게요. 1번. 우리 만날 장소는 어디로 정했어? 세종학당 앞 서울식당 이하. 받침이 있어서 이하를 붙였습니다. 2번. 이번 주 토요일이 언니 결혼식이야. 3번. 이거 내가 만든 불고기야. 한번 먹어봐. 모두 알겠어요? 그럼 이제 연습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연습. 다음 대화를 완성하세요. 1번. 무슨 반찬거리를 이렇게 많이 샀어? 여러분, 반찬거리는 반찬을 만드는 데 쓰이는 여러 가지 재료를 말합니다. 내일이 어머니 생신이야. 맛있는 것 좀 만들어 드리려고. 여기 생신 케이크를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꽃 장식 위에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다음 2번. 다음번 모임이 금요일이야? 토요일이야? 또 잊어버렸어? 이거는 정답이 따로 없어요. 금요일이야 해도 괜찮고 토요일이야 또는 다른 요일을 말해도 괜찮습니다. 다음 3번. 약속 장소를 못 들었는데 커피숍이야. 얼마 전에 새로 생겼는데 분위기가 좋아. 분위기 좋아. 마지막 4번. 휴가가 물어보는 말인데요. 대답을 먼저 볼까요? 이번 달 마지막 주부터인데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 어떻게 물어보면 좋을까요? 휴가가 언제부터야? 모두 이렇게 했어요.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과제 명사 더하기 이다. 야, 이하를 사용해서 대화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야. 언제나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